2장 비교의 늪. 모든 아이는 다르다. 은정 씨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있었지만 뭔가 다른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어요. 아이를 믿고 기다리는 것도 사랑이다. 그 댓글이 계속 생각나거든요. 그때 카톡 알림이 울렸어요. 은정 씨가 속해 있는 고3 엄마들 수다방에서 온 메시지였죠. 여러분, 대박 소식이에요. 우리 민수가 연대 수시 1차 합격했어요. 민수. 옆집 방 여사 아들 말이에요. 은정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연달아 올라오는 축하 메시지들. 와, 축하해요. 어떻게 하셨어요? 비법 좀 알려주세요. 역시 민수 엄마. 대단해요. 은정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주저앉았어요. 민수가 연대를? 민수와 민준이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어요. 같은 동네, 같은 학교, 심지어 생일도 한 달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그런데 민수는 연대 수시 합격이고 우리 민준이는? 은정 씨는 지난주에 받은 민준이의 모의고사 성적표를 다시 꺼내봤어요. 국어 4등급, 수학 3등급, 영어 3등급. 이 성적으로 어디를 가지? 이번엔 박 여사에게서 직접 온 메시지였어요. 은정 씨, 민준이 어머니 안 계세요? 오늘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해요 할 얘기가 있어서. 은정 씨는 핸드폰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어요.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과 솔직히 부러운 마음이 뒤섞여 있었거든요. 오후 2시 동네 커피숍. 박 여사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은정 씨를 맞이했어요. 어머 은정 씨, 여기 앉아요. 축하해요 정말. 민수 연대 합격이라니. 어떻게 키우셨어요? 박 여사는 겸손한 척하면서도 자랑하고 싶어 안달난 표정이었어요. 아이고 머리요. 그냥 운이 좋았죠. 하지만 곧바로 이어지는 말들은 달랐어요. 사실 중학교 때부터 계획을 세웠거든요. 내신 관리는 기본이고 비교과도 체계적으로 쌓았어요. 영어는 원어민 과외 3년, 수학은 대치동 유명한 선생님께. 은정 씨는 커피를 젖으면서 듣고 있었지만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그리고 자기소개서도 6개월 전부터 준비했어요. 전문가한테 컨설팅 받으면서요. 한 번에 300만 원이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투자한 보람이. 300만 원. 은정 씨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우리 집 한 달 생활비보다 많은 돈이었거든요. 그런데 민준이는 요즘 어때요? 수시 준비 잘 되고 있어요? 박 여사의 질문에 은정 씨는 할 말이 없었어요.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디 지원하려고 해요? 아직 정확히는 안 정했어요. 박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은정 씨, 요즘은 정말 치열해요. 수시도 미리미리 준비 안 하면. 그 순간 은정 씨는 견딜 수 없었어요. 죄송한데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봐야겠어요. 커피숍을 나온 은정 씨는 길바닥에 주저앉고 싶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민준이를 덜 사랑해서? 덜 신경 써서? 아니면 돈이 없어서? 은정 씨는 집으로 가는 길에 동네 공원에 들렀어요. 벤치에 앉아서 멍하니 하늘을 바라봤죠. 다른 엄마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못하는 건가? SNS를 열어보니 더 우울해졌어요. 우리 아이 서울대 수시 합격. 효자 아들 덕분에 행복해요. 자랑스러운 우리 딸 의대 진학 확정. 은정 씨의 눈물이 핑 돌았어요. 민준아, 엄마가 부족해서 미안해. 그때였어요. 누군가 은정 씨 옆 벤치에 앉았거든요. 70대 정도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어요. 아가씨, 왜 그렇게 우울해하시오? 은정 씨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아, 안녕하세요. 나는 박정민이라고 하오. 이 동네에서 40년째 살고 있어요. 은퇴한 국어교사고요. 아, 네. 저는 김은정이라고 해요. 박 선생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혹시 자녀 교육 때문에 고민이시죠? 은정 씨는 어떻게 알았지 싶었지만 왠지 이 할아버지에게는 마음을 털어놓고 싶었어요. 네. 고3 아들이 있는데 다른 집 아이들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만. 박 선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런 고민이군요. 그런데 말이오, 왜 다른 아이와 비교하시는 거예요? 네. 아가씨, 큰 소나무와 작은 들꽃을 비교해 본 적 있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은정 씨는 당황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신지. 박 선생은 공원의 나무들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기 보세요. 큰 느티나무가 있고 옆에 작은 진달래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 더 가치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느티나무는 큰 그늘을 만들어주죠. 하지만 진달래는 아름다운 꽃을 피워요. 각자 다른 쓰임이 있는 거예요. 은정 씨는 박 선생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다르잖아요. 성적이 있고 대학이 있고. 박 선생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 생각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거군요. 그런데 말이요, 200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2000년 전에요? 네, 중국의 장자라는 철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박 선생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크고 작음이 어디에 있으며 길고 짧음이 어디에 있는가?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상대적이다. 맞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좋다, 나쁘다는 기준도 사실은 상대적인 거예요. 연대가 좋고 다른 대학이 나쁘다고 누가 정했을까요? 은정 씨는 박 선생의 말에 뭔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도 그래요. 제가 40년간 교사 생활하면서 본 건데 명문대 나온 아이들이 다 행복한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자기 길을 찾은 아이들이 더 행복해해요. 박 선생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장자는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말이 가장 빠르다고 자랑했는데 알고 보니 그 말은 절름발이었대요. 하지만 그 절름발이 말이 산길에서는 가장 안전했던 거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가씨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성적이 아쉬울 수 있지만 그 아이만의 장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은정 씨는 민준이를 생각해 봤어요. 성적은 아쉽지만 착하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음악을 좋아하고. 그런데 어떻게 비교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주변에서 계속 얘기하는데. 박 선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게 바로 장자가 말한 재물론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로 보는 관점이죠. 재물론? 네, 만물이 평등하다는 뜻이에요. 연대생이나 지방대생이나 의사나 예술가나 모두 각자의 길이 있다는 거죠. 은정 씨는 뭔가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오늘부터 다른 아이와 비교하는 말을 안 해보세요. 민수는 이런데 너는 이런 말 말이에요. 네, 그럴게요. 그리고 아드님만의 장점을 하나씩 찾아보세요. 성적 말고 다른 것들을요. 박 선생은 벤치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아가씨, 어떤 꽃이 가장 아름다운지 아세요? 글쎄요. 제 철의 핀 꽃이에요. 장미는 장미대로, 민들레는 민들레대로. 아드님도 자기 철에 자기 꽃을 피울 거예요. 박 선생이 가고 나서 은정 씨는 한참을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제 철의 핀 꽃. 처음 들어보는 관점이었어요. 지금까지는 남들보다 빨리, 남들보다 높이 피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집에 돌아온 은정 씨는 민준이 방 앞을 지나가다 멈췄어요. 안에서 기타 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은정 씨는 문을 살짝 열어봤어요. 민준이가 기타를 치며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민준이가 저렇게 음악을 좋아했구나.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민준이의 이런 모습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는 걸요. 성적표와 시험 일정에만 신경 쓰느라. 엄마, 언제 오셨어요? 민준이가 깜짝 놀라며 기타를 내려놨어요. 아, 미안. 기타 치는 소리가 들려서. 잘 치는구나. 아, 이거요? 그냥 취미로. 죄송해요. 너무 시끄러웠죠? 은정 씨는 박 선생의 말이 떠올랐어요. 아드님만의 장점을 찾아보세요. 아니야, 시끄럽지 않아. 오히려 듣기 좋더라. 민준이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진짜요? 보통은 공부하라고 하시는데. 은정 씨는 민준이 옆에 앉았어요. 엄마가 그동안 너무 성적 얘기만 했나 보다. 미안해. 엄마? 민준아, 엄마가 물어볼게. 너는 정말 뭘 하고 싶어? 민준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음악이요. 음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요. 음악. 예전 같았으면 음악으로 뭘 먹고 살래? 라고 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그래? 어떤 음악? 작곡이요. 아니면 음악 치료사. 음악으로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민준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은정 씨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민준이를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느라 정작 민준이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걸요. 민준아, 엄마가 그동안 미안했어. 너를 너로 봤어야 했는데. 자꾸 다른 아이들과 비교했네. 괜찮아요, 엄마. 엄마도 저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죠? 그게 아니야.
엄마는 우리 민준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날 밤 은정 씨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 깨달았다. 비교는 불행의 시작이구나. 민수는 민수고 민준이는 민준이다. 각자 다른 꽃을 피울 거라고 믿어보자. 장자라는 사람의 말대로 모든 것은 상대적이니까. 그리고 박 선생에게서 받은 명함을 다시 꺼내봤어요. 장자철학 공부 모임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한번 가봐야겠다. 여러분, 은정 씨의 변화가 보이시나요? 다른 아이와의 비교에서 시작된 고통이 박 선생을 만나면서 새로운 관점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장자의 재물론.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간단한 말이지만 얼마나 깊은 지혜가 담겨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혹시 우리 아이를 다른 아이와 비교하고 계시진 않나요? 옆집 민수는 이런데 너는 우리 아이만의 고유한 색깔을 찾아보세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보석 같은 것들이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은정 씨가 본격적으로 장자 철학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되죠. 바로 노아줌의 미학에 대해서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겠습니다.